민지야, 내가 부모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멋대로 결혼을 준비한다는 게 말이 돼? 아버지, 저는 승준 씨랑 결혼을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둘만이라도 시작해 볼게요. 그럼 부모 없이 해보란 말이야. 내가 나중에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거다. 민지야, 정말 괜찮겠어? 이렇게까지 해야 해? 승준아, 우리가 아니면 이 결혼을 지킬 사람은 없어. 나 포기 안 할 거야.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양가 부모님이 정치 성향으로 대립하며 결국 파혼으로 치닫는 상황.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지혜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7살인 이민지입니다. 서울에서 자라 지금은 디자인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날로 기억되는 상견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은 제 평생에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느낄 줄 몰랐던 날이었죠. 제 남자친구는 28살인 김승준이고 한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5년간 연애를 이어왔어요.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 연애 기간 동안 다툼도 거의 없었고 결혼을 결심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지만 막상 양가 부모님을 한자리에서 모시게 된 날, 모든 것이 예상 밖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서울 강남의 고급 한식당에서 상견례를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모님들께 서로를 소개하며 기대감을 키워왔고, 상견례 자리에서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길 바랐습니다. 승준이와 저는 부모님들의 첫 만남을 축하하며 정성껏 준비된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꿈꿨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 자리에서의 대화는 점점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식당 입구에서 저는 먼저 도착한 승준의 부모님을 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승준의 어머니는 자상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고 아버지도 차분한 목소리로 환영의 말을 건네주셨죠. 민지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승준이가 항상 좋은 말씀만 하더라고요. 정말 고운 분이네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잠시 후 저희 부모님도 도착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대표로 오랜 시간 자수성가하신 분이고 어머니는 미술 강사로 일하시며 여유롭고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분 모두 승준이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기쁜 마음으로 상견례에 임하셨죠. 식당의 고풍스러운 방에 들어가 모두 자리에 앉았을 때 첫 분위기는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서로의 자녀에 대해 칭찬하며 대화를 시작했고 저와 승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나눴습니다. 우리 승준이가 민지 씨 덕분에 요즘 더 활력이 생겼습니다. 이 친구가 워낙 성실하지만 가끔 너무 일에만 빠져 있거든요. 아유, 승준 씨는 정말 든든한 분이더라고요. 민지가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난 게 저희도 참 자랑스럽습니다. 따뜻한 웃음 속에서
한식당의 요리가 하나둘 차려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대화를 이어갔고 승준과 저는 함께 자리한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순조롭게 흘러갈 리는 없었죠. 대화가 점차 일상의 이야기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확장되면서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미세먼지 문제를 언급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죠. 저는 아무리 공기청정기를 틀어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요즘 정부가 환경 문제를 제대로 신경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승준의 어머니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정책적으로 지원이 더 많아져야겠죠. 그래도 요즘 정책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아버지의 미소가 살짝 굳어지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다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엔 이 정부 들어서 오히려 환경 관리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만. 승준의 어머니는 차분히 대답하려 했지만 대화의 흐름이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할 순 없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 순간 대화의 분위기가 서서히 냉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승준을 쳐다봤고 승준도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우리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니까 다른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이미 깊게 들어간 대화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상견례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축복해 주길 기대했던 자리였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처음으로 만나는 날이라 저와 승준이는 그동안 신중히 준비해 왔습니다. 초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대화의 흐름이 점차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생활과 자녀들에 대해 칭찬을 주고받던 그때 아버지가 자연스레 최근 사회적 이슈를 언급하셨습니다. 요즘 공기도 나쁘고 물가도 많이 올라서 힘드네요. 이런 걸 해결하라고 있는 게 정부 아닙니까? 처음엔 별다른 문제 없이 이어질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승준 어머니가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며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맞아요. 요즘 참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저는 정부가 요즘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민 지원책도 꽤 나오고 있고요.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어머니가 얼른 대화를 돌리려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요즘은 정책을 떠나서도 다들 살기 힘든 시기이긴 해요. 우리 민지도 회사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다행히 어머니의 말로 대화는 잠시 평온해지는 듯 했지만 아버지는 승준 어머니의 의견을 듣고 그냥 넘어가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각자의 생각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잘하고 있다고 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 책임은 윗사람들이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승준 어머니도 이에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윗사람들이요. 그런데 모든 걸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조금 과하지 않을까요? 각자 조금씩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는 점차 의견 대립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승준에게 조용히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승준아, 대화를 다른 쪽으로 돌려보자. 너무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어. 승준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민지가 추천해준 이 한식당 참 괜찮죠? 여기 갈비찜이 정말 맛있거든요. 하지만 이미 두 분의 대화는 끊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다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의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어려운 서민들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승준 어머니도 차분한 목소리로 맞섰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오히려 많이 나아진 부분도 있지 않나요? 대화가 이어질수록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와 승준 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상황을 지켜볼 뿐 양쪽 모두 더 이상의 이야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승준 어머니의 미소가 사라지며 그 역시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건 어디서 어떤 정보를 접하셨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쯤 되자 어머니와 승준이 조용히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대화의 온도는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절히 다른 주제로 대화를 돌리려 했지만 서로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분위기에서 무력감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간절히 이 대화가 빨리 끝나길 바랐습니다. 숟가락을 들던 손이 미묘하게 떨렸고 승준도 다소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나지막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건 이기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이 말에 승준 어머니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이 모두 정부 탓이라는 말씀인가요? 제가 보기엔 국민들도 스스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승준은 순간 자리에서 살짝 몸을 들썩이며 대화를 멈추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한층 더 냉랭해졌습니다. 저와 승준은 한쪽에서 애써 미소를 유지했지만 부모님들의 대화는 명확히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모든 상견례 자리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로 무거운 분위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좋아 속으로 되뇌며 억지로라도 입가에 미소를 만들려 했지만 그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승준의 손을 꼭 잡고 이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날 상견례는 초반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달리 점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들 사이에 스며든 미묘한 긴장감은 대화 주제가 정치적 이슈로 옮겨가면서 더욱 짙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가 한순간에 진지한 사회적 논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즘의 경제 상황과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의견을 피력하셨고, 승준의 어머니는 이에 대해 조심스럽게 반박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은 처음엔 존중하는 듯 했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양쪽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한 손으로 물잔을 가볍게 흔들며 자신의 경험과 논리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승준의 어머니는 차분히 맞서며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점점 본질에서 벗어나 감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는 순간 어머니가 중재하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다른 주제를 꺼냈습니다. 사실 승준이가 지난번 민지한테 준 선물 이야기를 하던데 너무 예뻐서 우리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말은 이미 깊어진 논쟁의 흐름을 돌려놓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승준의 어머니는 서로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대화는 다시 갈등의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승준의 아버지는 침묵 속에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상황을 관망했지만, 얼굴에 드러나는 불편한 기색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목소리는 점차 커졌고, 마침내 아버지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으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승준의 어머니도 더 이상 참지 않고 날카로운 말투로 응수하셨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제가 손을 가볍게 떨며 테이블 밑에서 승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승준도 불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님, 오늘은 서로 더 알아가는 날이잖아요. 조금 더 편안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하지만 그 말조차 상황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대화는 이미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서로의 태도와 가치관을 비판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몸을 약간 젖혔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오늘 대화를 보니 결혼 이후의 관계도 쉽지 않을 것 같군요. 순간 방 안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곧 그것이 상견례의 결론을 암시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승준의 어머니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어머니조차 무겁게 고개를 숙이며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승주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숙였고 저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는 그 자리에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모님들은 마지못해 자리를 정리하며 서로 짧은 인사만 나누었고 저는 승준과 함께 뒤따르며 그들의 표정에서 모든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불만과 실망이 가득한 얼굴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승준의 어머니는 냉랭한 태도로 차량에 올랐습니다. 승준과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한 식당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믿었던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기분이 들었고 두려움과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상견례 후 분위기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운전대를 잡은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차 안의 침묵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대화를 꺼내보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코트를 벗어 의자에 툭 걸치고는 곧장 거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TV를 켜셨지만 화면을 바라보는 눈빛은 텅 빈 듯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라 드시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셨습니다. 저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지야,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그 한마디는 제 가슴을 강하게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보니 아버지는 여전히 TV를 바라보고 계셨지만 그 목소리엔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여보, 조금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 민지랑 승준이는 서로 많이 좋아하잖아요. 부모가 너무 개입하는 것도.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을 가로막으며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가 그쪽 가족이랑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난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든 대화를 중재하려고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의견 차이가 있었을 뿐이에요. 승준 씨 부모님도 사실 대화가 과열됐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너무 빨리 결론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저를 한 번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민지야, 내가 결혼 후에도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오늘 그 자리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귀 기울이지 않더라고. 그런 태도로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겠어? 그날 밤 저는 승준과 통화를 하며 아버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승준 역시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비슷한 분위기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어. 민지 아버님과는 생각이 너무 다르다고. 결혼하고 나면 분명히 계속 충돌할 거라고 하시더라고. 승준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의 결혼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렇게 흔들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승준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이런 일로 멈출 순 없잖아. 부모님들을 설득할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승준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민지야, 솔직히 말해서 나도 잘 모르겠어. 부모님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면 우리 힘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까? 솔직히 겁나기도 하고. 그의 목소리에 담긴 불안감은 제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통화만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우리가 정말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승준의 어머니가 직접 저희 집으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승준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거실로 나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네셨지만 아버지는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더 할 말 없어. 이미 결론은 났어. 어머니는 아버지의 단호함에 당황하셨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안고 결혼을 하면 정말 괜찮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내 아빠도 화가 나서 그러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보자.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부모님과 승준의 부모님 사이의 갈등이 단순히 대화로 풀릴 수 있을지조차 자신이 없었습니다. 승준 역시 부모님의 의견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우리의 결혼은 점점 더 먼 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승준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한층 지쳐 보였습니다. 민지야, 어머니가 자꾸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셔.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듣질 않으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승준아, 우리 힘내자. 이 결혼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잖아. 부모님들이 반대하셔도 우리 둘이 더 강해지면. 하지만 승준은 제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민지, 미안해. 나도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그의 말에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화나 슬픔보다는 모든 것이 통제 밖으로 벗어나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양가 부모님 사이의 대화는 완전히 끊겼고, 저는 아버지의 단호함과 승준의 불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지만 사랑만으로 이 갈등을 이겨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위한 준비는커녕 우리의 관계조차 흔들리는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승준과 저는 부모님의 반대를 넘어 이 결혼을 성사시키고자 각자 부모님을 설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깊어진 양가의 감정의 골을 메우는 일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승준은 자신의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며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결혼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승준의 어머니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승준아, 너희 둘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결혼은 현실적인 문제야. 우리 가족이 민지 아버님과 계속 이렇게 갈등하는 상황에서 너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승준의 아버지도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결혼이 쉬운 줄 아니? 너희 둘이 감정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승준은 고개를 숙인 채로 대화를 마쳤지만 마음 한구석엔 아직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한편 저는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고 거실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며 한숨을 쉬더니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민지야, 내가 이렇게까지 승준이를 좋아하는 건 알겠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 결혼 문제에 관여하는 건 괜한 게 아니야. 내가 보기엔 이 결혼은 시작부터 문제가 많다. 저는 간절히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승준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부모님들 간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결혼이 아버지 말씀처럼 시작부터 힘들어 보일지라도 저희 둘은 노력할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민지야, 부모 말을 들어서 손해보는 일은 없다고 했다. 결혼이란 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상대방 가족과 맞지 않는다면 결국 내가 다치는 거야. 아버지의 말에 저는 울컥했지만 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승준과 통화를 하며 서로의 상황을 나누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제 손을 잡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내 아빠도 이 결혼을 완전히 반대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닐 거야. 사실 아빠는 내가 힘들까봐 그러는 거야. 조금만 시간을 두고 다시 설득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어머니의 말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다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꺼냈고, 이번에는 어머니가 중재자로 나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한편 승준도 그의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따로 만나 대화를 나누며 우리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님의 허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민지와의 결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이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응원해 주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승준의 진심 어린 말에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앉아 계셨고, 이후 조용히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며칠 후 승준의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은 서로 연락을 통해
다시 대화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색한 통화였지만 양측 모두 조금씩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승주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희미한 희망의 조짐을 전했습니다. 민지야, 어머니가 오늘 아버님께 사과하셨대. 직접 만나서 오해를 풀고 싶다고 하셨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 한켠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양가 부모님이 서로 다시 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신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다시 만난 자리에서 이전보다 낮은 톤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결혼식 비용 분담과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다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저희가 준비할 테니 다른 부분은 민지 부모님께서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좀 곤란하겠네요. 저희는 이미 예상 비용이 꽤 나와서. 두 가족은 또다시 현실적인 문제로 부딪혔고 해결될 듯했던 분위기는 금세 냉랭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의견 차이가 아니라 실제 비용 분담과 관련된 실질적인 갈등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승준과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양가 부모님 간의 관계는 겨우 풀리는 듯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의 결혼은 여전히 험난한 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은 다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부모님들을 설득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걸 감수할 만큼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요. 양가 부모님이 다시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을 때 저와 승주는 조금은 나아진 분위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에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난 두 가족은 다소 어색한 인사를 나누며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전 상견례 이후 두 가족 모두 조금씩 양보하며 관계를 회복하려 했던 노력이 있었지만 마음속 앙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승준의 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민지 아버님, 제 말투가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어머니의 중재 덕에 차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날 조금 예민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니까요. 분위기는 조금씩 풀리는 듯했지만 문제는 결혼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승준의 아버지가 대화를 주도하며 결혼식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은 요즘 호텔 같은 곳에서 많이들 하더군요. 저희가 장소를 예약할 테니 그 외 비용은 민지네가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그 제안을 곱씹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호텔 결혼식이라면 비용이 꽤 나올 텐데 저희도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 생각에는 양쪽에서 나누어서 분담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대화는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말 속에 담긴 미묘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승준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신부 측에서 혼수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부담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결혼식 장소는 저희가 책임질 테니 신부 쪽에서 신혼집 준비를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이 말에 아버지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컵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이 양가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혼수 이야기는 조금 갑작스럽네요. 저희도 사정이 있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대화는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조금씩 차가워졌습니다. 양측 모두 비용 문제에서 양보를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드러났고 분위기는 다시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가 중재하려는 듯 조용히 나섰습니다. 저희도 준비를 최대한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 준비를 같이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맡겨보면 어떨까요? 하지만 이 말조차 부모님들 사이의 갈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승준의 어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아이들에게 맡겨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부모로서 도울 수 있는 만큼 돕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민지네 쪽에서도 책임감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참았던 말을 꺼내셨습니다. 결국 저쪽은 모든 걸 우리 쪽에 떠넘기겠다는 거지. 호텔 결혼식 장소는 고급스럽게 잡아놓고 그 외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라고? 어머니는 조용히 대꾸하셨습니다. 여보, 그쪽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잖아요. 결혼식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비용 문제가 복잡한 거라고. 우리 민지와 승준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자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지가 이 결혼 때문에 평생 고생할 것 같은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어. 내가 다시 승준 부모님과 이야기해 볼 거야. 비슷한 갈등은 승준의 집에서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민지네 집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승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승준아, 우리도 많이 양보한 거야. 너도 알잖아. 그런데 그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더는 도와줄 수 없어. 승준은 어머니에게 차분히 대답하려 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승준과 만나 우리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부모님들의 입장을 존중하려 했지만 서로 양가의 압박 속에서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솔직히 말해서 지금 너무 힘들어. 엄마 아빠가 계속 이 문제로 싸우시는 걸 보는 것도 지겹고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도 승준의 손을 잡으며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부모님도 매일 비용 문제로 얘기하시고 나한테 어떻게 하냐고 물으셔. 우리 결혼 준비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우리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 결혼이 점점 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현실이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시작된 현실적인 문제는 단순히 비용 문제를 넘어 양가 부모님들 사이의 신뢰를 다시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와 승준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부모님들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새로운 문제를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님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 더 큰 결단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사이의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감정적인 대립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저와 승주는 그 사이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재하려 노력해도 부모님들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는 승준 부모님과 직접 통화하면서 결혼 비용 문제를 다시 조율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몇 분 만에 끝났고 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거실에 앉아 한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물을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민지의 결혼이잖아요. 지금은 우리도 양보할 때 아닐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양보는 우리가 이미 했어. 그런데도 저쪽에서는 계속 요구만 하지 않나? 이 결혼 내가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같은 시간 승준의 집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승준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승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꺼냈지만 그녀는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승준아, 내가 아무리 민지를 좋아한다고 해도 부모 없이 결혼할 수는 없는 거야. 그쪽이 이기적으로 나오면 우리도 굳이 고생할 필요 없잖니. 승준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두 가족이 마지막으로 만나 결혼 준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승준은 이번에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대를 걸었지만 만남은 시작부터 냉랭한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대화는 초반에는 예의를 갖추며 진행되었지만 결혼 비용 분담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되자 다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차분한 어조로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감춰진 불만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안은 저희에게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준 어머니는 가만히 듣고 계시다 결국 입을 여셨습니다. 저희도 결혼식 장소와 관련해 상당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수나 신혼집과 관련된 부분은 신부 측이 주로 책임지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고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저와 승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끊으려 했지만 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은 서로 돕고 이해하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로 과연 결혼 생활이 가능할지 의문이네요. 승준의 어머니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결혼은 시작부터 서로 배려해야 하는데 이렇게 어렵다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이 대화는 결국 양가 부모님들 사이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테이블을 살짝 치며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승준의 어머니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급히 아버지를 말리셨지만 아버지는 자리에서 나가버리셨고 저는 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승준도 어머니에게 다가가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끝냈습니다. 승준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날의 만남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저와 승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각자의 부모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승준도 집에서 저와 같은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만 부모님들 간의 갈등과 현실적인 문제들은 우리의 결혼을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승준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민지야, 우리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로 답이 없는 것 같아. 저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 모든 갈등을 이겨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과의 대화가 결국 폭발로 끝난 이후 저와 승주는 각각의 부모님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현실적인 문제와 부모님들 사이의 갈등은 점점 우리를 더 큰 벽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만은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승준이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상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지야, 우리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부모님들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혼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그의 말을 들으며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부모님들의 의견에만 의존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 승준아, 우리 둘이 결혼 준비를 먼저 시작하자. 부모님들께는 우리의 결심을 보여주고 천천히 설득해 나가는 거야. 그게 최선일 것 같아. 우리는 결혼 준비의 첫 단계로 신혼집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들께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결혼을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로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이든 오래된 아파트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으니까요. 승주는 회사에서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었고, 저도 매달 저축해두었던 돈으로 작은 결혼식 예산을 잡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알게 된 양가 부모님들은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화를 내셨습니다. 민지야, 내가 부모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멋대로 결혼을 준비한다는 게 말이 돼? 결혼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승준의 어머니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승준아, 내가 부모 허락도 없이 결혼 준비를 한다니 정말 실망이다. 그렇게 내 맘대로 하고 싶으면 부모 없이 결혼해보란 말이야. 우리는 이 말들의 상처를 받았지만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갈등 속에 갇혀 결혼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부모님들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내가 얼마나 이 결혼을 간절히 원하는지 이제야 알겠어. 엄마도 내 행복을 위해 돕고 싶다. 아빠도 결국엔 마음을 돌리실 거야. 승준의 어머니 역시 비슷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녀는 승준에게 작은 봉투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준비했어. 엄마도 처음엔 많이 화났는데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알겠더라. 잘 준비해보자. 결혼식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소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처음에는 서로를 마주하기 꺼려했지만 결혼식 날에는 어색하게나마 웃으며 축하의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비록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작은 변화는 분명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승준아, 우리가 결국 여기까지 왔어.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힘으로 잘 헤쳐나가자. 그래, 민지야. 이제 부모님들도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아셨으니 우리도 더 열심히 노력하자. 이번 결혼 과정은 많은 갈등과 눈물을 동반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진심과 결단을 통해 결국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갈등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